완전자 동사는 앞에 주어만 있으면 되는 형태를 띱니다. 즉 주어와 동사 서술어 완전자 동사가 오면 문장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올바른 문장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I arrived 문장의 끝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I arrived 즉 주어와 동사만 써도 틀린 문장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I arrived 하면 난 도착했다. 하지만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다라면 뒤에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 전치사뿐 아니라 많은 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he arrived in Seoul a week ago 하면 일주일 전에 서울에 도착했다. arrive 이외에도 많은 완전 자동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walk, talk, speak, work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 쓰는 말들 중에 완전 자동사가 좀 있는 편입니다. I talked 말하면 나는 말했어 이야기했어죠. I talked to him 나는 그에게 이야기했어. Yesterday 어제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 자 지금 제가 yesterday라는 부사를 넣고 about이라는 전치사를 또 한 번 더 넣고 that이라는 명사를 넣었죠. 물론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I talked to him yesterday about that. 원래 I talked만 해도 문장이 맞는 문장으로 끝날 수 있지만 내가 더 많이 붙여서 부연 설명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자동사, 뭐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문장이 끝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의 요소는 요건은 갖춰줘야지 문장으로서 맞는 문장이다, 옳은 문장이다라는 그 구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만 하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라는 건 사실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형식, 그 동사가 요구하는 그 문장의 형식이 주어와 동사 자신만 있으면 끝이 난다. 즉 끝이 난다라는 게 맞는 문장이다. 다만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 좀 더 주고자 하는 정보가 많을 때는 전치사, 부사, 뭐 부사절, 관계절이나 뭐 분사, 구문 등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배운 내용은 아니지만 관계사절을 한번 살짝 붙여보면 I talked to him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last night 어젯밤에 about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that she talked to me about 라고 하면 그녀가 나에게 말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그에게 어젯밤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겠죠. 문장을 계속 늘려가는 것들이 우리가 문법을 이렇게 조금씩 배우면서 이렇게 문장에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을 익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법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 번 반복했는데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 느꼈던 것이 저도 이제 가르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골격을 배우는 게 지금 자동사 계열과 타동사 계열 이 5가지거든요. 이 골격을 배우고 그 관계절에 가면은 또 이 똑같은 골격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동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골격을 아는 상태에서 다른 추가적인 요소를 배워서 이제 익혀서 접목시키면 아주 긴 문장으로 아니면 긴 문장 아니면 짧은 문장을 계속 반복을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긴 문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글을 쓸 때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을 익힘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즉 내가 줄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아지는 거죠.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가장 기본적인 5가지의 동사의 종류에 따른 동사의 문장의 구조의 변화
즉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이 동사가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그 문장의 구조를 먼저 익혀두시면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익히시면 충분히 누구나 다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완전 자동사는 이렇게 됐죠. 자, 뭐 talk 이외에도 walk 하면 걷다 하죠. 걷다 하면 walk 하면 I want to take a walk. walk가 완전 자동사로서 쓰이기도 합니다만 명사로서 산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I walked for a long time 하면 I walked만 해도 문장은 끝나죠. 그러니까 끝난다라기보다 맞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뒤에 추가적인 설명을 이제 하는 거죠. I walked, 나 걸었어. For a long time, 아주 오랫동안. For about 5 hours 하면 거의 5시간 정도 걸었어. 산책으로라는 의미를 쓸 때는 for a walk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산책하러. 산책을 위해 산책하러. 그래서 나는 I want to go out. 난 나가고 싶어. for a walk. 산책하러 나가고 싶어. I went out for a walk 하면 나는 산책하러 나갔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I went for a walk 해도 됩니다. 산책하러 갔다. 되지만 그 밖에 나갔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실 때는 I went out, out이라는 부사를 써서 밖으로라는 부사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speak도 speak about this 하면 이것에 대해 말하다. speak to me, 나에게 말하다. I want you not to speak to me 하면 네가 나에게 말을 하지 않길 원한다. 즉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 I want you not to talk to me. 나한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speak to someone, speak of something, 뭐뭐에 대해 말하다. speak about something, 뭐뭐에 대해 말하다. 그래서 이제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부연 설명을 위해서는 전치사라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이제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완전 자동사는 뒤에 주격보호가 오는 형태입니다. 즉 주어, 서술어, 불완전 자동사죠. 그리고 주격보호입니다. 주격보호는 이제 품사가 명사와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명사나 형용사가 주어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I am a teacher 하면 나는 선생님이다. 주어에 대한 어떤 설명이죠. I feel great. 난 기분이 좋아. 주어가 기분이 좋은 거죠. 나라는 주어가. She feels great 하면 그녀는 기분이 좋아. He feels kind of gloomy 하면 그는 좀 우울함을 느낀다. 좀 우울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this tastes sour 하면 이건 신맛이 난다. 이건 시다. This tastes sweet 하면 이건 달다. 단맛이 난다. 이런 식으로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명사가 왔을 때는 명사가 왔는데 이게 주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taste라는 이제 말을 해볼 때 주격보호는 분명 명사와 형용사인데 taste 뒤에 형용사가 오면 이건 그냥 일예입니다. 형용사가 오면 이게 불완전 자동사는 맞는데 명사가 오게 되면 이것은 불완전 자동사가 아니고 완전 타동사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his tasted that 이것은 저것을 맛보았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맛보았다라고 할 때 내가 그 예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 tasted this cuisine, the cuisine이라고 해볼게요. This cuisine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요리를 나는 맛을 보았다, 맛을 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 요리와 나는 다른 존재죠. 다른 존재인데 다만 이 내가 하는 행위, taste라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입니다. 사람도 될 수가 I taste 사람도 올 수 있겠지만 I taste him 하면 좀 이상하죠 표현이. 어쨌든 이런
동사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인 경우에는 이게 주격 보호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taste는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도 되지만 완전 타동사도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구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굳이 다 이렇게 상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익힌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물론 그것도 한번 되짚어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일이지만 되게 표현할 때 큰 무리가 없는 그런 표현들은 굳이 이렇게 하나씩 다 안 보셔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look 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 자동사이면서 불완전 자동사이기도 합니다. 즉 look 뒤에는 형용사가 오면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즉 뭐뭐 해 보이다, 형용사 해 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She looked sad. 그녀는 슬퍼 보였죠. She looked sad yesterday 하면 그녀는 어제 슬퍼 보였어. For some reason. 뭐 어떤 이유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슬퍼 보였어 라고 하면 She looked happy 하면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She looks happy.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She looked this. 그녀는 이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일단 틀린 문장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처럼 보인다 하면 She looks like this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명사가 오게 되면 She looks like this 이것처럼 보인다 하면 이 like는 여기에서 동사가 아니고요. 뭐뭇을 좋아하다라는 완전 타동사는 아니고 like는 전치사로서 뭐뭐처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he looks 그녀는 보인다. 어떻게 보이죠? like this 이것처럼 보인다. 근데 여기서 보다라는 의미로 완전 자동사이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죠. 보다라는 의미는 she looks at this 하면 그녀는 이것을 본다, 쳐다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녀는 이것을 본다. 하지만 she looks like this 하면 그녀는 이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뒤에 at이 왔을 때와 like가 왔을 때를 이제 의미를 구별하셔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완전 자동사일 때고요. 불완전 자동사일 때는 뒤에 형용사가 오면 주어가 이런 상태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형용사 해 보이다. 자, 이렇게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 즉 자동사 계열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보어는 품사가 명사와 이제 형용사죠. 근데 이 명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 boy, a girl, 뭐 window, door, house, wall 이런 것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명사절 이 명사에 속합니다. 절의 형식을 띈 명사입니다. 즉 명사의 역할을 하는데 절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도 마찬가지고 동명사 이렇게 있습니다. 명사구, 명사 여러 개들이 조합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단어 한두 개 정도가 명사가 아니고요. 뒤에서 배우게 될 많은 이제 문법적 요소들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명사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죠. 형용사의 범주에 분사도 들어가고요. 관계절도 들어가고요. 그냥 일반 형용사나 형용사구도 들어갑니다. 명사의 범주에는 명사절, 부정사, 동명사 뭐 이런 것들이 명사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명사나 형용사를 이제 접하실 때 그게 단순히 명사는 주어 목적어고 그럼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한두 개의 단어로 된 그런 명사들만 된다라고 이렇게 확정 짓지 마시고 앞으로 배우게 될 많은 이런 문법적 요소들을 이제 명사의 자리에 접목시키시면 이제 좀 더 풍부하게 내가 원하는 말들을 상대방에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기본 골자를 배우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많은 문법적 요소들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좀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익혀서 바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가장 기본 골자를 먼저 골격을 익혀 두신 다음에 뒤에 걸 익혀서 조금씩 붙여서 사용하시면 영어를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